자, 여러분 동영상 2번으로 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기계적 성질에 대해서 했다. 기계적 성질. 이제는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 죄송합니다. 알람이 울렸네요. 금속 재료 가공성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비중. 자, 물리적 성질부터 알아볼게요, 여러분. 물리적 성질은 비중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비중 나와 있죠. 어이구, 이거 그림이 하면 글자가 가려지네요. 자, 비중은 뭐냐? 물체가 물에 담궜을 때 여기 책을 참고하세요. 자, 43페이지 물리적 성질을 보시면 위에서 보시면 섭씨 4도 C물 되어 있습니다. 섭씨 4도 C물에서 어떤 물체를 담궜을 때 물에서 중간에 둥둥 떠 있으면 비중이 1이다. 그 다음에 물에서 가라앉는다. 돌 넣으면 우리 돌덩이 던지면은 가라앉죠. 물수제비 치지 않는 이상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이 돌의 부력이 아니라 이 비중은 물보다 크다. 그러니까 1 이상이다. 나무는 보통 뜨죠. 그래서 1 이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보시면은, 자, 지금 선생님이 가려서 설명을 좀 성급했어. 성격이 급합니다. 어떤 물질의 무게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같은 부피 동그라미 쳐주시고 섭씨 4도 C물 동그라미 쳐주세요. 요것들이 비중의 기준이 되는 단어다. 요게 키워드, 비중의 키워드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용융온도라고 돼 있다. 용융온도. 자, 용융온도는 순수한 물질의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평형을 이루는 온도. 어렵게 설명해 놨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되는 온도를 용융온도라고 한다. 용융온도. 용융온도는, 자, 철의 용융온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갑시다. 우리 공고생이니까 1538도씨에서 쇠가 녹는다. 순철입니다. 순철. 쇠가 녹는다. 이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44페이지에 전기전도율이 나옵니다. 자, 우리 고무는 전기가 안 통한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구리는 전기가 잘 통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전도율이 고무보다는 구리가 훨씬 좋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게 바로 전기가 얼만큼 통하는지, 이것을 우리는 전기전도율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자, 다음으로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학적 성질은 크게 부식과 내식성이 있다. 자, 그 모니터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이제 성급하지 않게, 그림이 날라오지 않게 성급하지 않게 천천히 할 겁니다. 부식과 내식성이 있다. 이 두 친구는 서로 반대의 친구입니다. 반대의 친구. 반대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야겠다. 오케이, 반대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부식. 여러분들 부식이 뭐예요? 쇠가 부식되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쓴다라는 표현을 하죠. 금속이 주변 환경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금속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변질되는 현상. 변질된다라는 것은 이 제기능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부식되는 거다. 이 부식되는 거다. 이 부식에 잘 견뎌내는 성질을 내식성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이 있죠. 스테인리스 스탱, 우리 스댕, 부모님들은 스댕이라고 합니다. 스댕. 이 스댕은 대표적으로 녹이 슬지 않는 재료로 좀 유명한 녀석이죠. 집에 냄비에 보시면은 이 스댕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스테인리스 스틸은 보통 니켈 크로마금이에요. 니켈 크로마금. 크로마금 강인데, 요 CR이 크롬입니다. 크롬 18%, 니켈 10%가 함유되어 있는 합금강이다. 크롬과 니켈이 섞여져 있으면 내식성이 좋아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집에 그 부엌에 가서 냄비를 한번 꺼내 보세요. 요런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면 요런 이렇게 성분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요 18, 10이냐 18, 8이냐 요런 표시가 되어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한 개, 또 어머니나 가족한테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맞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금속 재료의 가공성에 대해서 볼 텐데, 결삭성이라는 것은
재료가 잘 절삭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절삭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과를 깎을 때 껍질이 잘 깎이는 칼인지 잘 안 깎이는 뭉툭한 칼인지 그 칼의 절삭성이 좋으면 사과를 잘 깎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공구의 절삭성이 좋다라는 것은 쇠를 잘 깎을 수 있는 녀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조성이라는 것은 주조가 잘 되는 정도입니다. 주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를 텐데 위에 보시면은 요렇게 붕어빵 녀석이 있습니다. 붕어빵. 여기 붕어빵에 우리는 그 붕어빵 반죽을 넣죠. 그 반죽 대신에 쇠를 갖다 넣어서 주철을 갖다 넣어서 주철을 갖다 넣어서 주조를 합니다. 쇳물을 부어서 주조를 하는데 이 붕어빵 틀에 찍어내면 쇠붕어가 나오겠죠. 이 쇠붕어, 즉 자신이 원하는 형상의 어떤 필요한 형상의 제품을 만들 때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것이 바로 주조입니다. 이러한 주조성이 좋으려면은 이 쇳물이 잘 흘러내려서 구석구석 잘 퍼져야겠죠. 요것을 보고 주조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주조성이 좋다라는 녀석은 뭐다? 쇳물을 부었을 때 그 쇳물이 틀에 곳곳에 잘 퍼지는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용융된 금속이 곳곳에 잘 퍼지는 것, 주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성가공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으로 소성가공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성가공은 절삭가공이 아닌 소성가공을 말합니다. 깎거나 하지 않고 누르거나 늘리거나 구부러뜨리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소성가공이라고 해요. 깎아내는 거 말고 형상은 그대로 있는데 구부러뜨리거나 늘리거나 압축시키거나 펼치거나 이런 것을 소성가공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 PPT에 보시면은 아까 아변 제품이 있었죠. 그 아변 제품은 소성 가공성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연성이 좋아서 잘 늘어나니까. 요거를 보고 소성 가공성이 좋다라고 합니다. 자, 용접성은 쉬워요. 그냥 쇠띵거리끼리 붙이는. 쇠띵거리끼리 얘가 잘 안 녹아. 그러면은 용접성이 좋지 않다. 근데 잘 녹아서 얘가 완전 새 것처럼 된다. 그러면 용접성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용어가 굉장히 사소할 좀 낯설 텐데 여러분들이 좀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시죠. 자, 다음 장은 재료의 시험과 검사입니다. 이 장 같은 경우에는 참 할 이야기가 많은 장이에요. 자, 각설하고 우선 봅시다. 재료 시험이라고 되어 있죠. 재료 시험. 재료 시험은 파괴 시험. 비금속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부분을 지우시고 비파괴 시험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파괴 시험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비파괴 시험. 비파괴. 아니, 파괴의 반대는 비파괴지. 맞죠? 자, 비파괴 시험. 파괴 시험에는 기계적 시험, 화학적 시험, 야금적 시험, 누설 시험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는 기계적 시험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적 시험에. 자, 기계적 시험은 정적 시험, 동적 시험, 특수 시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정적 시험은 뭐냐면 정지 상태에 있는 시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 상태에 있는 시험이다. 특수한 상태에 있는 시험이다. 쉽죠?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 있다는 것은 재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즉 인장시험, 재료는 가만히 있고 그 재료를 잡아당겨 보는 거죠. 인장시험. 경도시험, 이것은 얼마나 딱딱한지를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굽힘시험은 재료를 굽혀보는 시험이고요. 주로 용접 용접 기능사 시험에서 실기시험에 이제 용접을 하고 나서 굽힘시험을 주로 합니다. 동적 시험은 충격 시험과 피로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움직이는 에너지를
걷다가 시험하는 방법이에요. 충격 시험은 이 뒤에 가면은 나오겠지만 샤르피, 아이조드 시험이 있습니다. 샤르피 시험, 아이조드 시험. 피로 시험은 계속 두드려보는 시험, 뭐 피로 시험이 있고요. 특수한 시험에는 이제 마모 시험과 탄성 시험. 요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 시험에는 화학 분석, 부식 분석, 부식시켜 보는 거죠, 일부러. 야금적 시험이라는 것은 이게 야금적, 물리 야금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야금이라는 것은 이 금속적으로 어떤 시험법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재료 시험에 금속적으로 뭐 녹여가지고 어떻게 이 녹였을 때 어떤 시험들, 녹였을 때 어떤 성분들을 분석하는 것을 야금적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설 시험은 말 그대로 현미경을 갖다가 이 친구가 과연 구멍이 뚫려 있는지, 뭐 어떤 것이 누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자, 파괴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파괴 시험은 보통 재료가 파괴가 된다. 그래서 재료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 아까 붕어빵 생각나죠? 붕어빵. 요렇게 우리 원기둥의 붕어빵을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요 옆에 붕어빵 틀에 일부러 요렇게 시험할 만한 시편을 붕어빵 틀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 툭 잘라서 요 친구를 시험으로 사용하고 테스트로 사용하고 보통 테스팅용으로 사용하고 요 친구를 딱 잘라서 이쪽 가공을 살짝 문대가지고 요 친구를 제품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를 파괴시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파괴 시험이 됩니다. 이 제품을 파괴를 시켜버리면은 우리 로스, 즉 생산에 대한 어떤 불량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주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테스팅용으로 만들어내서 이 제품이 과연 테스트에 합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성분 검사를 실시합니다. 품질을 검사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파괴 검사를 해보니까 재료가 너무 많이 낭비가 되더라. 그래서 나온 게 비파괴 시험입니다. 비파괴 시험. 비파괴 시험은 주로 침투 시험, 초음파 시험, 투과 시험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비금속 시험도 맞는 말인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비파괴 시험이라고 한 거예요. 침투 시험, 형광 침투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이 형광 침투 시험은 시편에다가 형광액을 떨어뜨리고 닦아서 세척액을 뿌리고 현상하면은 형광 불빛을 쬐면은 형광으로 나와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불량이 있구나 아는 거고, 염색은 말 그대로 염색해서 이 친구가 염색액이 침투해서 그 염색된 액체를 분석해서 여기에 어떤 그 기공이라든지, 기공이라 하면 우리 스폰지밥 보면은 요 모공 이렇게 있죠. 모공들이 기공이에요. 이렇게 기공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기계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이 기공에서부터 크랙, 즉 균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제품이 부서진다. 그러므로 그런 기공이 있으면은 잘 부서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음파 시험은 말 그대로 초음파를 쏴서 이 초음파가 과연 투과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그 거리를 재서 이 내부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고요. 투과 시험은 요 X선, 감마선을 통해서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재료의 품질을 알아내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